다들 그동안 잘 지냈냐 기래? 한때는 토트넘을 대표하던 우리 데스크라인이 흥민이만 남겨놓고 뿔뿔이 흩어진 거로 모자라 이젠 흥민이까지 쫓겨날 판이라니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기래? 쫓겨나긴 누가 쫓겨난다 그래? 뭐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무엇보다 난 여전히 토트넘의 주장이거든. 요리스 선배 역시 나이를 먹고 기량이 떨어지니까 레전드 대우는커녕 투명 인간 취급을 받다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냐 기래? 흥민이 너 역시 지금이야 대체 불가한 선수니까 일단 붙잡아두고 보는 거지. 기량이 떨어지고 대체자를 영입한다면 너라고 별다른 거 없지 않겠어? 흥민이 걱정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나 좀 알아보지 그래. 알리너 에버튼과의 계약 만료 이후로 아직도 무적 신분이지 않던가? 나이는 우리보다 4살이나 어리면서 퇴물 넘어 백수는 좀 그렇지 않아? 네래 비록 지난 시즌 에버튼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데 쫓겨났으며 아직까지 새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훈련만큼은 게을리하고 있지 않으며 얼마 전 제노아에서 내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적설이 떴다는 건 모르냐 기래? 비록 세리의 우승이 아닌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지만 한때 퍼거스마저 눈독 들인 재능 나 델레 알리가 합류하는 순간 내 생각엔 제노아 이적도 힘들 거라 보이는데 1년도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으며 현재는 소속팀도 없는 신세인데 차라리 포그바를 영입하면 영입했지 굳이 실패가 보장된 도박을 할 필요 있겠나? 알리너 링가드처럼 주급을 포기하고 K리그에 가지 않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거라 보이며 네래 올해로 겨우 28살이며 한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재능이라 불렸던 만큼 부활에만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로또가 따로 없다는 건 모르냐 기래? 그리고 까놓고만의 케인너도 여전히 무관에 머물러 있는데 무적이 나나 무관이 너나 큰 차이는 없지 않겠냐 기래? 차이가 없긴 씨발. 네가 에버튼 훈련장에서 눈칫밥이나 먹고 있을 동안 난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집어넣으며 발롱도르 10위권에 안착해 있다는 거 몰라? 그래 봤자 트로피가 없는 건 너나 나나 마찬가지 아니냐 기래? 뭐 솔직히 말해 흥민이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있다곤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지. 그래도 우리 셋 모두가 여전히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넌 무소속이 뭐야 무소속이? 뭐 개인적인 아픔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없겠어? 그래도 한때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빛나던 녀석이 최연소 태물 몰락한 천재 악마의 재능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라고 기분이 좋겠냐고? 그래도 어쩌면 무관의 황제보단 나을지도 모르지. 아이 뭐 에릭센이야 아약스 시절부터 유관이었다지만 인텔에 가서 세리에 우승, 맨유에 가서 카라바오컵에 FA컵 우승까지 차지했건만 난 도대체 뭐 때문에 뮌헨까지 와서 여전히 무관이다. 넌 어차피 무관일 토트넘이 뭐 그리 좋다고 재계약을 바라고 있는 건지? 어차피 무관이라니 이번 시즌부터 챔스 탈락팀이 유로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우리 토트넘의 유로파에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건 몰라? 고작 오시면 하나 못 막는 팀이 겨우 갈라타사라이도 못 잡는 팀이 유력한 우승 후보는 무슨? 기껏해야 한 4강팀에서 라치오나 로마를 만나 또 역습에 무너진 토트넘 충격패 손흥민 또 무관 토트넘 또 무관 라는 엔딩으로 끝나지 않겠나? 그러는 미넨 역시 벌써 챔스에서 2패나 기록 중이지 않던가? 그것도 우리 토트넘이 승리했던 빌라에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했던데 네가 나한테 뭐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99% 확정이라는 거 몰라? 아이 한 자리 만들어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마당에 오랜만에 만나서 계속 싸우고만 있을 거야? 뭐 나야 무관들의 심정을 이해할 순 없겠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함께였을 때 그러니까 토트넘의 데스크라인이 그 어떤 우승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아쉽긴 했지. 만약 18, 19 시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챔스 결승전을 치른다면 우리가 리버풀을 꺾고 우승할 수 있을까? 뭐 부상에서 막 돌아온 케인을 선발로 쓰지 않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승을 리버풀이지 않겠냐기래? 하지만 우리가 만약 다른 팀에서 만났다면 유로파 우승쯤은 할 수 있지 않았겠어? 때는 바야로 18, 19 시즌 유로파 리그 첼시와 아스날의 결승전에서 만약 우리 데스크라인이 첼시 선수였다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 첼시와 아스날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이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일단 벤치에 앉아있는 가운데 오늘의 선발은 역시 베테랑 올리비에 지루가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윙포워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왔습니다. 스트라이커 손흥민이라니 생전 처음 보는 손톱이지만 당연히 사리 감독님이 숨겨놨던 히든 카드겠지? 부상에서 막 돌아온 케인은 그렇다 쳐도 유로파에서만 10골째인 지루 선배께서 당연히 선발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째서 제가 선발로 그것도 스트라이커로 나온 건지. 근데 자료형 목소리가 어째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첼자르와 햄자르 그 둘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란 건 몰라? 어찌됐든 이왕 선발로 나온 거 선제골은 너한테 양보할 테니 전반전 내로 넣을 수 있겠지? 결승전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전반 동안 골을 못 넣으면 무조건 교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20분 내로 시원하게 한 골 때려받고 에이스 역할을 자료형한테 넘겨드리죠. 아무튼 오늘은 우측 윙어 역시 페드로가 아닌 알리가 선발로 나오며 아자르 손흥민 델레 알리의 스리토 그리고 중원은 에릭센 조르지뉴 강태 3미들이 출격해 있습니다. 이보세요 감독님 어디 8강 4강도 아닌 결승에서 흥민이 원톱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부상은 완벽하게 나았으니 지금이라도 절 투입하시는 게 원래라면 당연히 그랬어야겠지만 어째서인지 이번만큼은 자네를 벤치에 둬야 한다고 내 가슴속에 작은 아이가 속삭이던걸. 또한 흥민이를 지켜봐온 입장으로서 녀석에겐 충분히 스트라이커의 기질이 있으며 비록 헤딩은 좀 아쉽겠지만 전반 19분 공격권을 가져온 첼시 좌측에서 아자르가 올려준 크로스를 손흥민이 그대로 헤딩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방향만 돌려놓으며 아스날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이 원래 헤딩은 손흥민 선수의 약점이라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 특훈이라도 받은 걸까요? 아스날 킬러다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면
올리며 선제골을 기록하는 손흥민. 맞지? 저 녀석 저거 헤더를 숨겨놓고 있었다니까. 앞으로 한두 골 더 넣으면 들여보내줄 테니까 케인 자네 벤치에 앉아서 응원이나 하고 있으라고. 자, 이번엔 에릭슨이 손흥민 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대로 흘려보내며 수비들을 교란시킨 뒤 돌아 들어오던 아자르가 볼을 잡았는데요. 그대로 한 번 줬고 두 번 줬고 세 번 줬고 오른발 가마차기 들어갔어요. 흥자르 브라더스가 연속골을 기록하며 첼시가 2대0 앞선 채 전반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엔 내래도 한 골 넣고 싶은데 이봐 에릭센 동무, 자꾸 흥민이한테만 주지 말고 내한테도 한번 줄 수 없겠네? 패스하는 족족 골로 연결해주는 손흥민과 아자르가 있는데 굳이 알리 너한테 줄 필요가 있을까? 내 머리 안 보이냐 기대? 걸레짝 머리일 땐 왠지 모르게 기량이 떨어지지만 근본 넘치는 반스포츠 머리라면 내래 거의 루드 굴리트급이란 건 모르네? 하긴 뭐 굴리트 머리 이전에 알리는 그야말로 제2의 굴리트였으니 기분이다. 딱 한 번만 패스해줄 테니 원샷 원킬로 마무리해보라고. 몰래 아이가 코시엘리 사이를 가르는 에릭센의 스루 패스, 침투하는 알리의 다이렉트 슈팅 들어갔어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3대0 앞서가는 첼시. 손흥민과 아자르에 이어 델레 알리까지 첼시의 3톱 모두가 득점에 성공한 가운데 아스날의 투톱 라카제트와 가봉맨은 이렇다 슈팅조차 때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50분 만에 3대0이라 이 정도면 슬슬 투입해도 되겠지? 이바 케인 10분 내로 투입할 예정이니 몸 좀 풀고 있길 바라며. 말씀드린 순간 교체로 들어온 아스날의 이업이 난전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아스날이 한 점 쫓아갑니다. 벤치에서 케인이 몸을 푸는 것처럼 보이던데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 많은 골을 먹히다니 이거 혹시 저주 같은 게 아닐까요? 이거 봐 어쩐지 오늘은 케인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이봐 케인, 자네 필드 위에서 4대3 역전패를 집권하고 싶나? 아니면 벤치에서 우승을 목격하고 싶나? 아이 당연히 우승이 우선이겠지만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저 한 명 들어간다 해서 설마 3골이나 먹히겠습니까?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나? 아스날의 감독 에메리가 유로파 우승만 3번이나 했다는 거 알지? 어째서인지 자네가 투입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눈치인데 오늘은 그저 벤치에서 토템으로 있을 수 없겠나? 뭐 무관 탈출만 할 수 있다면 경기를 뛰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명색이 결승인데 한 5분이라도 뛸 수 없겠습니까? 자네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상 방지 차원에서 그러는 거라니까. 괜히 5분 뛰고 부상이 재발해서 다음 시즌을 통째로 나르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이런 씨발, 야 이 새끼들아 더 열심히 뛰라고. 내가 벤치에서 목청껏 응원하고 있으니까. 자자, 케인 선수가 다시 벤치로 돌아가자마자 또 한 번 첼시의 공격. 아자르가 흔들고 손흥민이 달리고 에릭슨이 찌르고 알리가 벗겨낸 공이 케인을 대신해 투입된 지루에게 연결. 전매특허 정갈킥을 선보이며 쐐기골을 집어넣습니다. 역시 큰 경기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케인과 달리 큰 경기일수록 강해지는 올리비에 지루. 이번 대회 통산 11골을 기록하며 유로파리그 득점왕을 확정짓습니다. 그와 동시에 휘슬이 울리며 최종 스코어 4대1, 첼시가 아스날을 꺾고 유로파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우승할 수 있지 않았겠어? 내가 벤치에서 구경만 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우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정말 네 말대로 우리가 토트넘이 아닌 첼시에서 만났다면.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유로파 결승에서 첼시가 아스날을 4대1로 꺾지 않았던가? 우리 4명 없이도 우승을 차지했는데 굳이 우리가 필요할 거라 보이진 않으며 우승하는 상상 한번 한 거 가지고 진지하게 나오긴 하여간 유관 새끼 아니랄까봐 무관의 서러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아무튼 뭐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당장 은퇴할 것도 아니고 우승은 앞으로 얼마든 할 수 있지 않겠나? 비록 4명이 같은 팀에서 우승하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무관으로 은퇴할 것까진 않은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말로 만약 데스크라인이 토트넘이 아닌 다른 팀에서 만났다면 뭐라도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알리는 과연 어디로 이적할 것이며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우승은 도대체 언제쯤일 거라 생각하십니까?